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가보자. 9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자, 중요한 내용이다. 합의 법칙. 그 밑에 그 옆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니? 내용이 뭐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지. 자, 사건 A 또는 사건 B라는 거야. 오케이? 자, 또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통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뭐뭐이거나 뭐뭐이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맞지? 뭐라고? 네. 뭐뭐이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 또는 너 둘 중에 하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둘 다 가야 되니? 둘 다 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죠? 둘 중에 한 명만. 괜찮지? 오케이? 이게 합의 법칙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 사건을 얘기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A라는 사건 모임이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에 모임이 있어. 오케이?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주사위를 던졌다고 해보자. 앞에 보고. 자, A는 짝수의 눈이야. 응? B는 소수의 눈이야. 자, 그럼 짝수 눈은 뭐뭐 있는지 얘기해볼래? 2, 4, 6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은? 1, 1, 5, 2, 2, 3, 5. 3, 5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이 둘 중에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지금? 있죠. 뭐? 2라는 사건은 공통으로 일어나는 사건 아니야, 맞니? 이걸 그림을 이번에는 바꿔서 이걸 동시에 표현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집합이라고 배워요. 여기에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여기에 뭐만 있고 4, 6만 있겠죠. 공통인 게 뭐가 있고 2가 있어. 그럼 여기는 3, 5 이렇게 있겠지. 됐니? 자, 그래서 A이거나 B이거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 요 부분을 다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 또는 B라는 사건은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불러봐. 다 읽어. 2, 3, 4, 5, 6 이게 또는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사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쌤이 살짝 얘기했는데 합사건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오케이? 세는 방법을 얘기하자. 봐봐. A라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거다. N. 넘버다, 넘버. 아니야, 너희들 쓰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 알겠죠?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써야 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N 뭐라고? N. 조금 전에 읽었잖아. 뭐라고? 넘버라고. 그냥 숫자야, 숫자, 개수. 그래서 NA 얼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NB 얼마? 3.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은 거야. A, O와 B 이것의 사건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은 거란 말이야 지금. 맞죠? 질문이 그거였지. 어떻게 세느냐 봐라. 자, 3과 3을 더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센 건 6개가 아니라 5개였잖아. 답은 5였잖아. 맞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여기에서? 공통된 게 중복 세워졌지. 오케이? 그래서 중복 세워진 것은 뭐 한다? 뺀다. 몇 번 빼야 돼? 한 번 빼야 되지. 여기서 한 번 중복이 된 거 아니야? 두 번 세워졌으니까 두 번 중에 한 번만 빼면 되는 거죠. 몇 가지를 뺄 거라고? 하나. 됐니?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겠어? 두 사건의 무슨 사건? 공통 사건이겠지. 이해됩니까? 공통인 것만큼 빼면 되잖아. 됐어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통이라 그래서 교라고 부를 거야. 교사건.
됐어. 합의 법칙, 합사건. 됐니? 네. 용어니까 안 써도 상관없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어차피 다 고등학교 가면 쓸 거라고 그랬어요. 미리 조금씩 그냥 알아놓자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2-1번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니? 뭘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지? 네. 어? 네. 몇 면체? 20면체야. 20면체에서 던지면 총 20가지가 나오겠지?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뭘 첫 번째로 삼은 거야? 7의 배수. 7의 배수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뭐의 약수? 12의 약수. 뭐뭐뭐? 1, 2, 3, 4, 5, 6, 7, 그래서 몇 가지? 6. 6가지가 있죠? 자, 적어놓자. 7이 있고 14가 있어, 여기에. 네. 그 다음 여기에는 1, 2, 3, 4, 6, 12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맞죠?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7의 배수 또는 12의 약수야. 그러니까 이거지. A, O와 B 이거지, 그지? 네. 어떻게 한다 하더라? 세는 법칙은 A 사건에다가 B 사건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 공통인 것만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거 맞죠? 네. 요 그림 생각해라. 네. 그림 생각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놓고 세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두 번 겹쳐서 세진 않겠지? 네. 됐죠? 이해됐니? 어렵니? 전혀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세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개가 빠져 여기서? 빠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두 개 더 하니까 얼마야? 답은 8이 되겠죠? 겹치면 빼면 된다. 잊지 마라.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겹치는 걸 뭐 해야 된다고? 네. 빼야 됩니다. 됐지? 뭘 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 자, 고버의 법칙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학교에서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배울 거야. 동시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야. 아까는 동시에 일어났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였잖아. 다시 한 번 더. 너나 너를 누군가가 불렀어. 어떻게 불렀다고? 너, 나, 너. 맞죠? 너, 나, 너가 아니라 너나 너. 둘 중에 한 명 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둘 중에 한 명을 가게 하겠죠. 네. 맞지? 맞지? 너 또는 너 그냥 너 또는 너가 오세요 이렇게 하면 꼭 한 명인가? 아니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한 한 명만 오라고 얘기를 한 것과 그냥 인원수를 얘기하지 않고 너 또는 너가 오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두 명이 동시에 갈 수도 있고 한 명만 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 한 명은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 맞아. 아무도 안 가는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갈 수도 있고 동시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럼 사건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어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됐니? 그게 또는의 의미다. 자, 이제 여기 고의 법칙은 뭐냐면 동시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분명히 둘이 동시에 같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됐죠?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해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구조적 동일성이라는 얘기를 하나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요. 알겠죠? 오케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다 같은 사건 취급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해는 조금 어려울 거야.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한 번씩 얘기를 해줄게요. 됐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바지 4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셔츠 3벌이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은 거야. 바지 또는 바지를 뭐라 비읍이라고 할게. 또는 시읒. 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바지 또는 셔츠를 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세 가지. 세 가지?
바지 또는 셔츠. 바지 또는 셔츠면 하나 안 입어도 돼. 그렇지. 몇 가지야? 세 가지 아니에요? 왜 세 가지요? 어떻게 세 가지? 여기 있고. 아니야. 바지 네 가지와 셔츠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지 네 가지 또는 셔츠 세 가지를 입고 오라고. 네. 셔츠만 걸치든가 바지만 입든가 또는이잖아. 두 개 다 같이 입어도 상관없어. 그냥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바지 몇 가지 방법? 아니, 또는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더 한다고 그랬잖아. 바지 몇 가지? 네. 네 가지. 셔츠 몇 가지? 이거 뭐야, 이거? 셔츠 몇 가지? 세 가지.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총 7가지 방법이 있는 거라고. 네. 알겠죠? 투우처럼 입고 가든가, 어? 아니, 밑에 것만 입고 다니든가. 알겠죠? 그 얘기야. 자, 두 번째. 비읍. 우리가 고배 법칙은 그리고라는 말을 쓴다 그랬지. 네. 그래서 여기 and를 쓸 거야. 알겠죠? 됐어?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and. 이해됐습니까? 에?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한다고? 네.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3. 그래서 얼마? 총 1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위에 것과 밑에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에? 자, 바지 또는 셔츠라 그랬지. 첫 번째 방법이.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윗도리가 몇 가지가 있고, 세 개. 그렇지, 아랫도리가 3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뭐 아까 꼴로라고? 네. 알았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위에 걸 선택하는 방법이 3가지 있잖아. 그 다음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게 오화에 해당하는 또는인 거야. 알겠죠? 오화. 뭐 어떻게 읽어? 오. 됐어. 우리말이야. 오화. 알겠죠? 또는이다. 그 다음에 and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반드시 같이 입어야 되는 거지. 네. 맞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니. 그러니까 윗돌이 하나, 그 다음에 아랫돌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네. 4가지가 있는 거지. 네. 맞죠? 바지만 다 따로 선택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 거 하면 또 어떻게 입을 수도 있어. 두 번째 윗도리를 걸치고 밑에 거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 또 마지막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봐봐. 바지 몇 가지 선택 가능해? 네. 4가지 선택 가능하지? 네. 그러니까 이 윗돌이 1번이라고 하고 윗돌이 2번이라고 해볼게. 자, 여기 윗돌이 3번. 그러면 2번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 3번에 대해서도 네 4가지가 나오지. 이게 구조적 동일성인 거야. 오케이? 입는 방식. 옷은 선택은 다르지만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지. 가지수. 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버리겠다, 이걸. 윗도리가 3가지가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전부 4가지로 똑같은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 동시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바지와 셔츠를 순식간에 동시에 입는다는 뜻이 아니야. 결과적으로 같이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말 알아들었니? 네. 자, 지금부터 할 게 뭐냐니까. 제목 뭐라고? 찾기. 길찾기 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모양부터 한번 해보자. 자, 너희들 가장 많이 보는 길이 이런 것들이지. A에서 B까지 갈 겁니다. 자, A.B.점이 있는데 목적지까지. 자, 몇 가지 방법이야? 두 가지. 어떻게 계산해? 밑에. 위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밑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해서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자, 덧셈 무슨 법칙? 무슨 합의 합의 법칙. 됐지? 네. 자, 이번에는 이 목적지를 한 군데 더 늘릴 거야. 자, B까지 갔다가 C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 A에서 B까지 가는 데가 세 가지, B에서 C까지 2가지. 보게 들어라. 자, A에서 B부터 갔다가 C까지 갈 겁니다. 네. A에서 C까지 갈 건데 반드시 B를 거쳐야 C까지 갈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C까지 갈 거야.
자, 이게 됐어. 네. 이 사이에 쌤이 무슨 말을 썼어? 무슨 말을 썼어? 좀 전에요. 스쳐 지나갔죠? 고라는 말을 썼어. 네. 그럼 이건 and니 or니? 엔드. and죠.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을 곱하게 되겠지. 자, 왠지 이걸 생각을 해보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의 이름을 붙일게요. 1번, 2번, 3번 길이 있다고 쳐보자 말이야. 1번 길을 갈 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이거 4번, 5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C까지 갈 거니까 맞죠? 네. 반드시 4번 또는 5번을 거쳐야 돼, 맞니? 그래서 요게 몇 가지 방법이야? 에헤이, 두 가지지, 일단 지금. 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어느 길을 거쳐서? 첫 번째, 2번 길을 거칠 거지. 그 다음 다시 뭐? 4, 5. 그 다음 3번 길을 거쳐서 4, 5. 봐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 뒤로 일어나는 일들이 같니, 다르니? 똑같죠? 네. 그래서 구조적 동일성이라고 얘기한다, 계속. 알겠죠? 네. 자, 어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 사건이 모양이 똑같으면 곱으로 쓰면 돼. 됐지? 네. 왜냐하면 동시에라는 말을 쓰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알겠죠? 문장상에서 동시에라는 말을 너희들이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 네. 응?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자, 앞에 1, 2, 3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씩? 여기. 두 가지씩. 그래서 6가지. 됐어? 자, 이건 무슨 법칙 쓴 거야? 보여요. 곱의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방법인데 합의 법칙을 쓸 겁니다. 아까 처음에 경우의 수 처음 시작했을 때 쌤이 얘기를 한 게 뭐야? 이 수업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야? 그새 까먹었냐? 뭐였어? 네? 이 수업 첫 번째 적었던 게 뭐였어? 아닐걸? 아, 샌다. 그렇지. 센다야. 잊지 마라. 네. 다 센다다 알겠죠? 이게 고등학교에도 수업이 있어. 응? 네. 고등학생들한테도 쌤이 수업할 때 똑같은 말을 시작해. 센다고. 알겠죠?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많지 않다. 알겠죠? 중학교는 괜찮아.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야. 에?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공식을 못 씁니다. 에? 그러니까 세는 방식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자, 합입니다. 센다에는 곱셈이 맞겠어? 합이 맞겠어? 세는 방법은 덧셈이 어울리니 곱셈이 어울리니? 하. 덧셈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 어울리는 거야. 알겠죠? 합의 법칙으로 셀 겁니다. 에? 자, 무엇을? 요 길찾기를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에? 자, 요렇게 세 개, 두 개 이렇게 있었지. 셀 거야. 가는 길에다가 표시를 해둬라. 알겠죠? 네. 자, 어떻게 할 거냐? 한 개, 한 개, 한 개. 내 말 이해돼요? 위에 1번, 2번, 3번 길이었지. 네. 1번 길을 지나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2번 길 지나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3번 길 지나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였지. 네. 자, 그 다음 봐. 요 길을 거쳐서 이쪽 길로 올 거야. 네. 그럼 이게 몇 가지 있어? 거쳐서 요까지 오는 방법. 제가. 요 길을 거쳐가는 방법이 세 가지죠. 네. 앞에 것들이 다 합쳐서 세 가지로 올 거 아니야. 아, 돼, 안 돼? 됐어?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아래쪽 길은 제가. 세 가지죠. 이거 덧셈인 거지. 앞에 거 하나 다 더해서 이쪽 길 거쳐서 여기로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 3은 실제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네. 어떻게 계산한다고? 네. 그렇죠. 위에 길, 밑에 길 합치면 되잖아. 그냥 오는 방법들이. 그래서 총 6가지. 이해됐어요? 자, 왜 이걸 배우느냐 이거야. 왜 이 방식을 배우느냐. 위에 거 쓰면 되죠? 네. 위에 게 훨씬 편하지? 예. 그런데 왜 밑에 걸 배우느냐고. 왜겠어? 자,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갑니다.
세보세요. 봐봐.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거쳐야 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있어? 세 군데야? 아니죠. 꼭 세 군데를 거치지 않아도 갈 수 있잖아. 네. 자, 중간 지점을 얘기해보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할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 A에서 어떻게 갈 수도 있어? 어? 싫어. A에서 C로 갔어. C에서는 어디로 가? D로 갈 수도 있고, 생략하고 E로 갈 수도 있잖아. 네. 마찬가지 A에서 C로 안 가고 어디로 바로 갈 수도 있어. D, E로 갈 수도 있는 거지. A에서 D로 어떻게 가? 바로. 못 가지, 그지? 네. D도 연결시킬까? 됐어, 그지? 그러니까 이 길들이 봐봐.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를 봐라. A 다음에 C로 가거나 E로 가거나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모양이 다르지, 아예. 그럼 이건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야. 구조적으로 다르다, 알겠죠? 발음이 안 돼.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곱을 쓸 수가 없다? 그럼 무슨 법칙을 써야 돼? 합의 법칙은 뭐라 그랬어? 하나하나 다 세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세는지 봐라. 아까 가지수들을 전부 다 어디에 표시를 했어요? 길 위에다 표시를 했지? 네. 아, 여기 몇 가지? 제일 위에 길? 한 가지지. 그 다음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지. 네. 그 다음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여기. 거기 왜 가요? 고쳐갈 거 아니야. 두 개. 고쳐갈 수 있지. 두 가지죠. 네. 이렇게 하나, 이걸 거쳐서 하나. 네. 됐어. 네.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여기. 두 개. 여기도 두 가지지. 네. 그 다음 요걸 거쳐서 요 윗길로 갈 수 있지. 네. 여기도 몇 가지? 하나. 두 가지죠. 두 가지. 아. 이 위쪽 길로 가려면 요 길을 거쳐갈 수밖에 없잖아. 네. 맞죠? 네. 어? 되고 있니? 예. 그 다음 여긴 몇 가지? 두 개. 여기도 두 가지지. 네. 자,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중요하다.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땡. 네 개. 다섯. 다섯. 봐봐. 어디서 올 수가 있는 거야? 이 길. 그지? 이 길. 이 길. 이걸 통해서 다 올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가 다 오는 거잖아. 됐습니까? 네. 다섯 가지. 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 다섯. 다섯 가지죠. 네. 그래서 12가지. 좀 맞췄는데 정확하게 맞춘 건가? 어? 찍었지? 다 셌어요. 어떻게 다 셌어? 그려서. 뭐야? 자, 이렇게 세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니? 네. 무슨 법칙?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라고. 됐어요? 네. 자, 이런 것들 해봤지? 맞죠? 예. 자, 일단 여기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갈 거야. 네. 오케이? 네. 자, 뭐 공식도 간단하게 하나 배울 거고, 그 공식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알겠죠? 별 쓸일은 없다. 그런데 그냥 하나 배워만 놓자고요. 이걸 어떻게 세느냐면, 봐봐. 꼭지점 있지, 이 격자점, 이 점들 있지, 교점. 네. 이러한 점들에다가 이 점까지 가는 길의 횟수를 표시하면 된다. 에? 이 위에 이 그림하고 비교해야 된다고. 이 그림은 어디에다가 표시를 했어? 가지수를. 선 위에, 길 위에다 표시했지. 네. 얘네들은 길 위에 표시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세기가 힘들어져, 알겠죠?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다 표시를 하냐면 점에다가 표시를 할 거야. 하나씩 해보자.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죠. 네.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하나. 하나죠. A에서 그냥 쭉 직선으로 오는 것밖에 없잖아. 이 거쳐서 오는 게 아니야. 이거 1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다르다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야. 그럼 여기까지도 예. 한 가지지. 네. 지금 이 전제는 뭐냐면 최단거리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는 거야. 알겠죠? 네. 어떻게 가느냐면 무조건 오른쪽 위쪽으로만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항상 여기에서 위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려왔어. 네.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이거? 네. 안 된다는 거야. 에? 자, 다시 한 번 더. 누군가가 이렇게 길을 갔다고. 이렇게.
이렇게 쭉 갔어. 그럼 이건 최단거리 아니야. 일 수도 있죠. 최단거리야 그냥. 일수도가 아니라. 가장 짧게 간 겁니다. 알겠죠? 네. 응? 봐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거 아니야. 네. 혹은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네. 그럼 이 길이랑 길이가 같니 다르니? 맞아요. 똑같잖아. 이 길이 같죠? 네. 이 길이 같죠? 네. 여기 같잖아. 네. 마찬가지 이거 같잖아. 오. 길이가 똑같죠? 네. 얘를 그냥 쭉 밑으로 펼치면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네. 길이는 똑같고 그게 최단거리입니다. 알겠죠? 네. 자, 최단거리로 가지 않았을 때 이번에는 누군가가 가다가 오른쪽 위쪽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생겨? 이. 이만큼이 더 생기잖아. 맞죠? 네. 모든 길을 한 번씩만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최단거리가 돼야 안 돼? 네. 안 되는 겁니다. 최단거리라는 말은 항상 어느 방향과 어느 방향, 오른쪽과 위쪽 이 두 개만 쓰는 겁니다. 네. 이거 아닌 경우도 배워볼 거야. 알겠죠? 자,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표시한다 일단? 도소리. 모서리? 꼭지점. 격자점. 네. 격자점이란 말을 쓰자. 여기 여기까지 예. 1, 여기도 예. 1, 여기도 예. 1. 여기는? 예. 아니지. 여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 이제 가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길이 추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 자 일단 여기도 몇 가지? 예. 1이죠. 여기 예. 1. 여기선 이렇게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도 1. 여기는 이. 모른다니까. 여기는 어떻게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3이네. 합쳐지잖아. 3. 알겠지? 그걸 한꺼번에 세는 게 아니야. 3이 아니야. 3도 틀렸고. 차근차근 해볼 거야. 잡아. 여기는 몇 가지가 돼? 1. 2. 2죠, 2. 뭐냐면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웃한 점을 두 개를 합치면 돼. 네. 두 가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는 3. 그렇지. 이쪽 왼쪽에서 한 가지, 이쪽에서 두 가지가 올라오고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 3.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점 두 군데에서 합쳐지는 거 아니야. 네. 다시 한 번 더 봐. 이 지점으로 오려고 하면 어디와 어디에서 와야 돼? 반드시 왼쪽. 왼쪽 또는 밑에. 밑에 아래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의 길에서 오는 가지수와 아래쪽에서 오는 가지수를 합하면 돼. 몇 가지? 6. 아니 4. 3. 더세 못하나? 불러. 여기 6. 6 10 4. 4 10. 10 20. 20 5. 5 15. 15 8. 35 됐죠? 그래서 가지수는 35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마지막.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어. 호수. 오케이? 그래서 이 호수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래쪽 길도 없는 거야, 지금. 됐지? 예. 세보자. 격자점에만 다 표시한다 그랬지? 네. 몇 가지? 1. 1. 그 다음 여기 1. 1. 1. 1. 1. 얼마? 2. 2. 3. 3. 4. 됐어. 네. 여기 1. 3. 3이죠. 네.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잖아. 네. 여기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이 2를 합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5가지잖아. 맞죠? 네. 그 다음 여기는 7. 5. 6. 여기 3. 됐어? 합쳐지는 게 없어 그지? 네. 그 다음 여기는 7. 7 10. 됐어? 네. 자 여기 13. 어이? 어디요? 여기 3. 잠이 와가지고 3이죠 3 봐봐 다시 한 번 더 봐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거나 하잖아 네. 두 개를 합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봐봐 밑에서 오는 길이 있어 없어 지금 방법이 없잖아 호수가 있으니까 이 길 못 간다 그랬잖아 네. 여기는 지금 다 없습니다 이쪽 없고 이쪽 없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몇 가지? 13. 1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무슨 법칙? 답이 뭐? 합의 법칙 길 찾기에서는 합의 법칙을 쓰면 가장 좋다 알겠죠? 네.
자, 다음 시간은 좀 더 복잡한 다양한 길찾기들을 해볼 거야. 잉? 아,